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 사회는 요즘 월드컵 응원 분위기가 오히려 침체되는 분위기입니다만 멕시코 커뮤니티는 승전보가 계속되면서 과격 팬들의 과열 응원 때문에 기모를 파손하고 혼란상을 연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LA 경찰이 무질서한 상황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멕시코가 크로아티아를 3대1로 꺾은 지난 금요일, 경기를 지켜보던 멕시코 팬들이 LA 남쪽 헌팅턴 파크의 대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일부 과격 팬들은 지나가는 차를 흔들고 기모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LA 셰리프와 경찰 당국이 진압에 나섰지만 소동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That incident in Foothill Division was last night. Apparently there was a celebration at a restaurant or a bar that got a little bit out of hand. One of the things we like to say is, celebrate responsibly. 덩달아 최근 미국 대표팀의 선전과 이에 대한 미국인 팬들의 응원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미국과 멕시코 모두 조별리그를 넘어 토너먼트로 접어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찰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한인사회의 경우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 탓인지 특별한 긴장감 없이 이번 월드컵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2년 4강 신화 당시에는 흥분한 한인 축구 팬들이 타운 내 주요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경찰이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We've got hundreds of Los Angeles police officers that are going to be on duty on Sunday and basically every day, and they can be redeployed or sent to whatever area we need to handle any kind of excessive celebration. LA 경찰은 과격 응원과 관련해 일부 몇 명은 현장에서 구금했지만 지금은 모두 풀려난 상황이라고 밝히고 향후 위험한 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월드컵 기간 성숙한 응원 문화를 보여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시 의회가 웨이지 세프트, 즉 임금을 갈취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 의회가 웨이지 세프트, 즉 임금을 갈취하는 일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 상정에 나섭니다. 폴 코레츠 의원과 길 세디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은 비즈니스 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갈취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LA시 검찰이 직접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We're very happy to introduce this ordinance to empower the city attorney to go after those who fail to fulfill the agreements that they make at the front end and to comply with the law. UCLA 사회학 연구팀 조사 결과 LA는 미 전국에서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 갈취가 가장 심한 도시로 드러났으며 매주 2,620만 달러가 업주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단체들의 중심으로 로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로비가 계속돼 왔고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When in court, it's very difficult for them to actually collect their wages. So there has to be something more. And this would actually criminalize this kind of wage theft, just like any other theft. 하지만 주 차원의 노동법을 넘어 로컬 정부의 조례안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지난 2009년 리차드 알라콘 시의원 발의로 비슷한 조례안이 통과 시행된 바 있지만 지난 3년간 사실상 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한편 올 여름 안으로 조례안이 통과 발효되면 노동인권단체와 경찰, 시검찰이 태스크포스를 구축해 관련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총기 난사로 2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마이애미 북부 리버티시티의 주택가 도로에서 남성 2명이 행인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시민들의 시원한 밤 문화를 창출하는 야외 공연 시즌이 뉴욕 맨하튼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안한 밤바람을 제공하는 축제 현장을 최명욱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지구촌 문화축제 썸머 스테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외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실내에서 느낄 수 없는 시원한 바람과 자유로운 무대로 한여름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하는 썸머 스테이지는 코미디, 일렉트로닉, 서커스 등 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It's a festival that features over 100 shows each year. We're in all 5 boroughs of New York, and we cover a vast range of entertainment from dance to theater to multiple forms of music and even a circus. And it's free. It's a free festival. It's for the people of New York. Our shows are free. We invite everyone to come. Everyone's welcome. 티켓 대신 담요를 들고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의 뉴욕 시민들이 공연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고급 연주회 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이 오페라를 라이브로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혹은 잔디에 누워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오페라를 감상합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정상급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아리아가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은 실내 공연장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선율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센트럴파크가 여기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구경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자유롭게 자연 공간도 즐기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관람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986년 센트럴파크에서 시작된 썸머 스테이지는 지금까지 600만 명이 다녀가는 뉴욕의 대표적인 공원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최명욱입니다.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 보도해드린 것처럼 뉴욕시의 아파트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불만을 수용해서 뉴욕시가 올해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1%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뉴욕시 산하의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 측은 임대기간이 1년인 아파트의 임대료는 1%, 2년 임대 아파트는 2.75%로 상승폭을 묶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약 100만 채에 달하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시산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 렌트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원인에 대해 미 교통당국이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동 조종장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6일 미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활주로와 충돌하며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1년여 가까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온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조종사의 과실 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 즉 오토파일럿과 자동 속도 조절 장치, 오토스로틀에 대한 조종사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착륙을 준비하며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조종사의 주의가 부족했고 회항에 대한 결정도 늦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found was that, again, the automation performed as designed, but the pilots didn't fully understand what the automation would and would not do. So it was not a design issue by itself. NTSB는 그러면서도 자동 비행 장치가 너무 복잡해 조종사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조사인 보잉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 쪽으로 기울면서 아시아나 항공은 일단 불리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NTSB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미 연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일부 언론들은 NTSB의 부실한 조사로 인해 사고 원인이 재판에서 뒤집혔던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향후 법정 공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한국 재벌들의 미국 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KBS 탐사보도팀이 특별 취재를 했습니다. 그중엔 불법적인 매입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인근 뉴포트 비치. 서부에서 부촌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When you're living in Pelican Point, your kids want to go to the water, you pack a basket and walk over. 이 일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현준 효성사장, 그리고 이미경 CJ 부회장의 저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조현준 사장은 매입 당시 외환거래법의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여보세요?
취재팀이 LA 등 미 서부에서 확인한 재벌, 부호들의 부동산 거래는 73건. 매가 기준으로 평균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50층짜리 빌딩. 한국인 부호들이 이웃 사촌인 이 콘도는 이른바 회장님 빌딩으로 불립니다. 회장님의 평생의 꿈이 미국에 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애경 장영신 회장은 조세 회피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콘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 동부 89건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뉴욕 맨하튼에만 40여 건이 몰린 가운데 평균 매입가는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 이후 한국인이 가장 많이 몰리는 하와이. 지난 연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40여억 원의 별장터를 매입했습니다. 호놀룰루 시내 고급 콘도엔 많은 재벌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와이 지역의 거래 건수는 110건으로 가장 많고 평균 매입가도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소유주 상당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들. 개인적인 성원보다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이 때문에 실제 한인 부호가 소유한 부동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성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기지표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사태 악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0원 5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